네,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희 이 시간 통해서 특징 ETF 짚어보고요. 유형별 수익률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징 ETF 오늘 어떤 것들 살펴볼지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변동금리채, 버퍼형, 그리고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금리부 국채 ETF인데 일단 변동금리부 채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채권들은 이제 이자가 고정이 되어 있죠. 이제 3%를 줄게, 뭐 5%를 줄게. 그렇죠. 딱 고정돼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채권 형태고요. 변동금리부 채권은 이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형태라고 좀 볼 수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미래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변동금리부 채권의 경우에는 이 나중에라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금리를 반영해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ETF들 좀 바로 이번에 좀 살펴보면요. 우선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간 단위로 이제 이 28억 2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개별 위에서 ETF, 두 번째예요. 네, 위에서 두 번째고요. 지금 뭐 미국 상장 ETF는 2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고 이 분기별로 좀 이자를 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구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 변동 자체는 크지가 않아요. 이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그렸는데 가격이 지금 44달러에서 한 50달러 정도까지 변화를 좀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도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거의 한 4%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금리를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좀 보시게 되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보시면은 굉장히 낮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좀 있을 때 한해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흐름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 일단 첫 번째 변동금리부 국채 ETF 봤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주제인 것 같아요. 버퍼형 ETF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이 버퍼형 ETF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버퍼라는 게 이 범퍼 우리 옛날에 어린이 공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 범퍼카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완충 장치가 있어서 충격을 줄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올라가는 만큼 수익이 나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수익이 나죠. 근데 이 버퍼형들은 콜옵션이라든가 뭐 풋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하방을 좀 막아주는 개념입니다. 다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방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하고요. 그 대가로 이제 상방이 어느 정도 제약이 되는 위아래 다 좀 막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무조건 밑에만 막고 위에만 열려 있는 그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뭐 신규 상장된 그 T줄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을 완전히 막아놓고 상방은 한 16% 정도까지 지금 16%부터 좀 막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 시점 이게 무조건 내가 들어간 시점이 아니라 이 기준 시점이에요. 이제 기준 시점 6월 25일부터 해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시점은. 그렇죠. 해당 시점에 해당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빠질 때는 이제 다 하방을 다 막아준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제 16%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좀 어떤 기준 가격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 S&P 500 ETF, SPY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50.84 기준으로 봤을 때고요. 이게 뭐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기한이 있는 거죠. 그런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말만 들어도 이거는 엄청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변동성 면에서 부분이에요. 중국 부동산 하이힐드채 ETF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일단 중국 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부동산 내에서도 하이힐드채 그렇죠. 이렇게 세 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어떤 뭐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지표 삼아서 저도 보고 있는 ETF 어디까지나 이제 지표로 보고 있는 ETF고요. 지금 왼쪽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국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중국 경제 동향의 좀 선행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그만큼 또 확 좋아지고 나빠질 것 같으면 또 확 나빠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 주요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발행하고 있는 하이힐드채 일정 신용 등급 이하의 채권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선행 지표를 보십사 관심 종목으로 보고 이제 좀 이게 쭉 빠지는 걸 보니 조금 불안하겠다. 내지는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나아지겠다. 그런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BDI 같이 이제 뭐 경기와 관련해서 뭐 시장 상황 관련해서 요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판단해야겠다라는 정도로 보라는 거지. 요건 뭐 이제 투자 대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이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30일 기준으로는 한 26.8인데 네. 미국 하이리츠 ETF인 HYG 티커를 가진 ETF가 있어요. 네. 이게 6.3 정도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거의 4배 가까이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다 보니까 참고 삼아 보십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주요 지표 그리고 유형별 수익률 동향을 좀 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표를 한 가지씩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뭐 경제 지표라기보단 이제 네.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농산물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표 삼아 볼 수 있는. 지표 삼아서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이런 쪽들이 조금은 좀 심상치는 않아요. 네. 농산물 가격도 지정학적 이슈 하지만 좀 계속해서 좀 꾸준히 맞아요. 올라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원유 가격도 좀 어떤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반영해서 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죠. 반대로 이 산업금속, 어떤 경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는 산업금속은 좀 기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씩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것들이 좀 간접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 농산물이라든가 혹은 에너지 가격이 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요새 조금 낮아졌던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안 좋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별 수익률 동향 바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대표 지수 동향부터 좀 챙겨볼까요? 네, 우선 대표 지수 전반적으로 약간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좀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이 녹색 박스 안에 있는 이 최근 한 주간 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큰 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기술주가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머징은 좀 중국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하락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이라든가 뭐 실적 관련해서 조금 이제 눈치 보기 상세 이런 것도 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소폭 하락을 했다까지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워 상대적으로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섹터 관련해도 바로 좀 넘어가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그 섹터 내에서는 어떤 헬스케어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좀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였습니다. 화면 바로 보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실적 시즌 개시가 되면서 상승 랠리가 반영하고 있는 이 높아진 눈높이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까를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보였던 이 기술주 관련된 것들이 조금은 이제 하락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다우라든가 헬스케어 에너지는 좀 역시나 강세를 보였다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주 쪽은 뭐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사실 관심이 가장 많은 건 기술 테마 쪽이 아닐까 싶어요. 이쪽의 흐름 어땠는지 좀 체크해 보시죠. 우선 이제 기술 테마 역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반도체 계열들 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죠. 지금 미국 반도체, 한국 반도체, 그리고 뭐 중국, 대만, 일본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좀 볼 수가 있고요. 로봇 역시도 좀 부진했습니다. 유독 이제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이제 한국 2차 전지 안에서 좀 초강세 보였다 네. 정도까지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특징 ETF 그리고 유형별 수익률 동향으로 시장 흐름 정리해봤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주간 요약은 결국 이 높아진 눈높이를 좀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좀 계속 잡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주가 랠리가 불러온 이 높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요거를 실적 시즌에서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는 다음 주 흐름 보면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윤 선생 ETF 교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